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4회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수능 만점자의 학업 능력을 사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수능 성적표가 공개되었죠. 12년 동안의 학업 능력이 평가되는 날이기 때문에 학부모님을 비롯해서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선생님들 모두 가슴 조이는 그런 하루였죠. 수능 만점자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정보를 얻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이트에서 수능 성적표, 자신의 성적표를 공개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이름과 생년월일을 이렇게 가리고 나오기 때문에 아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올해 수능 만점자는 3명으로 현재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수능 만점자는 3명인데 재학생 2명이고 재수생이 1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부 다 이과 학생이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올해 수능은 뭐 여러 번 예고했는데 그 수능 과목 구조상으로 이과 학생이 유리한 그런 시험입니다. 당연히 이제 수학하고 국어는 선택 과목이 있는데 특히 수학에 있어서 공통 과목 플러스 이과생들이 주로 하는 미적분 이 부분이 이제 표현 점수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크게 전반적으로 보면 특히 상위층으로 보면 이과 학생들이 수능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능 체제인데 당분간 이런 체제가 계속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그냥 하늘에서 내려준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뭐 후천적인 노력은 어느 정도나 필요할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수많은 학생들, 뭐 학생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동서양을 막론하고 운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개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이제 뭐 운명이나 사주를 공부한 사람들은 항상 그 화두로서 간직하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이미 타고난 능력이 7대3 아니면 8대2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후천적으로 해도 한계는 있기 마련이죠. 자, 그런데 올해 수능 만점자에 대한 데이터를 알 수가 없어서 몇 년 전에 수능 만점을 맞은 학생의 성적이 컴퓨터에 나와서 그 자료를 기준으로 오늘은 한 학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병자년 병신월 임진일 신은 잘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연월일이 구성된 학생인데 수능 만점자 사주입니다. 이것을 십신으로만 생각해 보면 임병병이기 때문에 재가 많다. 그리고 임병병 이렇게 십신으로만 생각하면 재가 많은데 어떻게 공부를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해 버릴 수 있거나 아니면 임수와 신금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인수는 있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일관되게 시공학 관점에서 학생들의 학업 역량, 진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관되게 그렇게 풀이를 해보죠. 일단
자, 가장 우리가 중시했던 내용이 시절과 시공이 어떤 상태인지를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절과 시공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시절과 시공에 대한 언급을 계속 할 예정입니다. 일단 임수가 신월에 태어났네요. 겨울을 상징하는 임수가 여름의 신월에 태어났다. 그러니까 시절은 당연히 잃었다. 시절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시공으로 생각하면은 신월이기 때문에 신월은 열매가 아직 나무에 달려 있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딱딱할 수 없을 상태에서 땅으로 떨어진 것이 유금이기 때문에 그러면 신월까지는 그야말로 땅에 떨어지는 순간까지는 화기가 열매를 아주 말하자면은 뭐 당도도 높이고 과일을 튼실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화기가 필요한데 월의 병과 연의 병이 있기 때문에 시절은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병신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뭔가 신월의 열매를 얻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일단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공을 얻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단순히 십신으로 보면은 그냥 맨 처음에 얘기한 대로 재성이 있네, 아니면 뭐 인성이 있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시절과 시공은 계속 언급하듯이 학생이 나름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가 아닌가 이거를 판독 그러니까 결정하는 것이 시절과 시공 개념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지금 이 학생의 대운으로 보게 되면 남자 학생이기 때문에 정유, 무술 이렇게 대운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15살부터 임술 대운이 진행되었고 갑오년에 이 학생은 시험을 봤습니다. 자, 이 갑오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갑오년의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보면 공적이기도 하고 또 이 학생 개인이 갑오년을 맞기 때문에 시간은 공적이기도 하고 사적입니다. 그런데 이 대운은 본인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무술 대운을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질 수는 없죠. 이 사람만이 이 생년일에 태어난 사람이 그런 대운을 맞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학생이 임진일에 태어났는데 갑오년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죠. 일단 임수를 가지고 보면 임수는 당연히 임수의 수기를 갑목에게 공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주팔자에 보면은 갑목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다행히 갑오년에 임수가 해야 할 일이 드디어 갑목에게 수기를 공급하는 임수가 드디어 할 일이 제대로 생겼습니다. 이게 뭐 어찌 보면 그렇죠. 이것도 본인의 운명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임수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게 갑목인데 태어나서 이 학생이 19살 될 때까지 수많은 그러니까 이제 19살이었기 때문에 갑이 오는 것이 뭐 한두 번 왔겠는데 그렇죠. 천간은 10년마다 진행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학생이 19살 되던 해에 갑오년, 고3 때 갑오년이 왔다라고 하는 게 이 학생의 운명이죠. 그리고 임갑오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뭐 임갑기 이런 구조도 되고 임정기 이런 구조도 되기 때문에 임수가 드디어 해야 할 일을 찾았고 굉장히 집중해서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삼자조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주 좋은 고3을 만났다. 이것도 참 쉽지 않죠. 고3이 이제 그렇죠. 모든 고3들이 그 해가 본인에게 좋아야 되는데 그러면 수능 성적도 물론 좋겠고 결과도 물론 좋겠죠. 그래서 이 학생이 고3이 되든 갑오년이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났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무술 대운을 만났는데요. 천간 구조를 보면 임병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임진까지 안 가고 지금 병신 월을 지금 맞고 있는데 지금 신월에 병화가 열매를 아주 그 당도 높이고 튼실하게 해주는 그런 상황인데 공간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병진신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을병경 이런 구조도 되는데 지금 무술년이기 때문에 무토가 열매를 튼실하게 맺는데 공간을 나름 제공하는 그런 대운이기 때문에 그것도 15세부터 무술 대운이기 때문에 그것도 좋죠. 열매가 열리는데 공간이 있는 거하고 없는 것은 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죠. 자, 네 번째. 이걸 지지를 보면 그냥 신자진 삼합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임수일간인데 신자진 삼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수기가 많아서 비급이 많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이건 좀 의미가 달라지죠. 그런데 이거를 각각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그 임진이기 때문에 진토로 모든 이제 수기가 다 진토 묘지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일지가 그러니까 본인 아니면 배우자의 어떤 운의 흐름이 모이기 때문에 이것도 좋은 구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천간을 보면 임병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병 구조는 지지로 보면은 좌우와 같기 때문에 좌우총으로 해서 역시 또 총명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수능에서 만점을 맞으려면은 평범한 글자 구조로는 안 되고 뭔가 특이한 그런 구조가 있어야지 어려운 시험에서도 잘 볼 수 있는데 뭘까? 자년을 기준으로 보면 병병은 겁살이었는데요. 갑오년에 오가 와서 잿살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학생들을 봤을 때 겁살과 잿살 또는 천살 겁재천인데 그 중에서도 그 가장 공부와 연결되는 신살이 잿살이었습니다. 그 사주에 잿살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대세운에서 잿살이 올 때 굉장히 큰 능력을 발휘한 것을 우리는 유튜브에서 지금 계속 일관되게 보고 있습니다. 이 갑오년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학생에게는 엄청나게 여러 가지 좋은 역할이 됐네요. 그래서 겁살과 잿살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총명함의 극을 이룬다. 가장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겁살과 잿살 운을 맞았기 때문에 머리가 가장 활동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해를 지금 갑오년에 만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학생은 무슨 과를 지원한 게 가장 좋을까? 물론 이제 이과 학생이었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면 당연히 의치학 계열로 가겠지만요. 이 구조를 보면
천간에 병화가 있고 그 다음에 신자진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자진 구조는 임신자진이기 때문에 어두움의 세계인데 어둠의 세계를 병화로 밝힌다. 만약에 의사를 한다면은 내과 의사에 어울리는 그런 사주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를 알지 못하지만 연월일만 가지고 이 학생이 어떻게 해서 수능에서 만점을 얻을 수 있었는지 이거를 시궁학 관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단순히 십신으로만 얘기한다면 그냥 재성이 있다. 그 재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극이 나니까 공부를 않고 놀까? 또는 임수와 신자진 수기 삼합이기 때문에 비극이 많으니까 공부를 안 할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공학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다양한 관점으로 이 학생이 고3 때 그야말로 좋은 해를 이 본인이 만나서 수능 만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지금 학생이 있는 자녀를 둔 학부형이 이 영상을 본다면 물론 이미 선천적으로 그 학생들은 타고났지만 물론 타고난 것이 뭐 100%는 아니죠. 이 학생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구조,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분명한데 당연히 이제 후천적으로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후천적으로 또 엄청 노력을 해야 되겠죠. 계속해서 앞으로도 수능 만점자에 대한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올리겠습니다. 혹시 올해 수능 만점자에 대한 그 성적표상에 그 생일이 아직 안 나와 있는데 혹시 생일을 입수하신 분들은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 시공학 카페 또는 뭐 도명 제 카페에다가 올려주시면 같이 공부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